예, 기획진단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안다면 투자하는 게 훨씬 쉽겠죠. 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을 전망하는 그 로직들을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알려드렸고요. 최근에 주가 급락장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이대우 대표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한 2주 전쯤, 한 2주간 굉장히 그 지난주 반등이 있었고 그 네. 앞에 한 3,050까지 밀리는 그런 급락장이 있었는데요. 시스템에서 그런 거를 예견을 하셨었다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견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예. 분석하는 회사니까 이제 뭐 어떤 단어가 적합한 겁니까? 그러면 네. 예견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 저희는 계산이라는 표현을 계산, 써요. 네. 그래서 지금 계산값이 7월 마지막 주에 나왔어요. 네. 7월 마지막 주에 나와서 저희가 SNS 매체가 있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제 저희가 밴드 그다음에 저희 플랫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7월 말에 밴드에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8월 달은 조정이니까 리스크 관리하시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산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가격대로도 지수대로도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계산 혹은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네. 있는데 네. 될 때는 제가 포인트를 올립니다. 정확하게 이 포인트를 올리는데 이번에는 그냥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정도만 올렸고요. 네. 그렇군요. 보통은 이렇게 밴드로 이제 많이 계산을 또 이제 하시긴 하잖아요. 네. 네. 밴드보다는 저희가 플랫폼을 출시를 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뭐 미국, 중국, 한국 해가지고 6개 거래소로 2만 종목을 초 단위로 계산해서 결과를 계속 쏘거든요. 네. 계속 쏘아주니까 그걸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 8월에 이제 어려웠고 특별히 이제 8월에 조정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9월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차차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준비해 오신 차트 뭐부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장 핫하게 궁금해하는 영역이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기전자 업종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찍혀 있는 게 이제 8월 13일 날 나왔어요. 8월 네. 13일.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예. 네. 카메라 쪽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저희가 계산값을 올리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제 8월 11일 날 나왔고요. 8월 11일 날 나왔는데 전기전자 업종이니까요. 대한민국 이제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이 충격을 받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8월 11일 날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틀 먼저 저희가 신호를 잡아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쪽 업종은 굉장히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 쪽인데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력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예. 글로벌리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본다 그러면 7대 3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가 나오는데 한국은 오히려 조정을 가는 이런 역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격 데이터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주신 차트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요? 네. 네. 위에가 가운데쯤에 있는 게 급락한 삼성전자인가요? 예, 예. 여기가 네네. 이제 일간이고 예. 월간, 주간 30분인데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저희 플랫폼 들어오셔가지고 하늘색이 많으시면 피하셔야 됩니다. 하늘색 그 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탕 차트의 네네, 컬러를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드리는 응용돼 거거든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그 구간들은 약세 구간이라는 거죠? 네. 네. 저 구간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전기전자도 그러면 삼성전자 비중이 많으니까 뭐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겠네요. 전기전자는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게 네. 이제 전기전자인데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늘색이 훨씬 작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은 시가총액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조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나머지 중소형주는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죠. 예.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도 있죠. 일부 중소형주 종목들에는. 그렇군요. 예. 그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외국계 리포트 이런 게 사실 주가 하락에 좀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계속 그 이후로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도도 이제 쭉 그 추세를 자료를 따라가실 거잖아요. 그죠? 예. 보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나옵니까? 여기도 색깔로 표시가 되나요? 네, 지금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화면에 보시면 일단 수급 관련된 거는 현재 엑셀인데 시스템은 곧 전환이 될 거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데가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오렌지색은 보시면 외국인 누적 선물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매수한 선물은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오히려 더 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증거금률이 변동이 돼가지고 5.7%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라면 레버리지를 17배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현금을 줄여서 선물 쪽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말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현선물 뭐 다 같이 팔고 나가는 국면은 아니라는 좀 단초를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 종목 관리라기보다 외국인 제어하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가 실질적으로 936종목이에요. 코스닥이 1511종목이 토탈 2447곡 종목인데 네. 그중에 97%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결국 기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매매되는 속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요. 뭐 밀렸을 때 개별주에 대한 기회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수가 좀 밀리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일단 지수가 고점 대비 8월 고점 대비 지금 7.5% 빠졌다가 반등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13% 빠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나머지 중소형들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헤지펀드 전략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 그러면 에버리지 리커버 데이라고 있어요. 평균 회복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10% 빠지면 한 달 걸려요. 그럼 20% 빠지면 두 달이 아니에요.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럼 30% 빠진다 그 그러면 국내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글로벌 시장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수가 8% 빠질 때 이 친구가 13% 빠졌어요. 네. 그러면 헤지펀드 전략 기준으로는 미니멈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9월 안에 전기전자 업종이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는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지수가 회복된다라는 게 차라리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기전자 대형주가 아닌 쪽으로의 전략을 매매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사실 뭐 이머징 시장이 뭐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7, 8월에 약세장을 갔는데 미국장을 중심으로 선진 증시는 꿋꿋합니다. 네, 미국 증시 예. 선진 증시 꿋꿋한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그러게요. 네. 네. 그 보시면 상승세가 계속됩니까? 네. 이게 저희가 해외 투자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놓으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놓으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좋은 시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 지금 미국 시장 날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레포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비세그라드라고 있어요. 비세그라드라고 유럽 쪽에. 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쪽 있잖아요. 예. 그 중남미는 아르헨티나 쪽은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지수가 74개 국가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고점을 뚫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만 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것도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회복이 될 때까지는 좀 피하시고 해외 쪽으로 당분간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요. 네, 국내 증시는 상당히 제한적, 뭐 얘기하면 충격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2% 남짓 아닙니까? 한국의 시총이. 그리고 조금 이제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쪽은 선진 시장이니까 예. 해외 증시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의 투자자들은 정말 뭐 선택이 아닌 예. 어떤 형태로 하시든 뭐 ETF를 사든 주식을 사든 가져가야 될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장의 흐름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8월에 주가 좀 밀릴 걸 7월에 예견을
예견이란 말 계산을 하셨었는데 예. 그러면 이제 9월은 계산된 값들이나 이런 지표들을 보면 9월의 국내 증시는 오를까요? 그게 가장 궁금증인데. 네. 오른다고 해도 큰 기대 안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 네. 저희가 긴 전망도 내거든요. 작년에는 미국 시장이 2033년까지 간다라는 아주 긴 100년 사이클을 냈었고요. 네. 1933년을 저점으로 해서 2033년까지 100년 사이클 레포트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올해 내년 잘 것이라 2023년, 34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레포팅을 안 했는데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2023년 말 2024년 기준으로 4,925를 저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59% 정도 상승을 보는데 코스피를 말씀하시는 예, 코스피 겁니까? 기준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서두르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시고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기적으로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이제 9월이니까요. 네. 9월 흐름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좀 하셨습니다. 제한적인 등락 흐름 정도로 그거를 그 아까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을 차트를 혹시 준비해 오신 건 없나요? 보여주실 건 없나요? 지금 다시 한번 화면 잡아주실래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떴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차트죠? 코스피로 한번 바꿔놓고 코스피요?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렌지색이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월간, 주간, 일간 30분인데 그러면 외국인은 끊임없이 매도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선물로 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 30분 보시면 단기적으로 흐름은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파란색 영역에서 흰색 영역으로 와 있는데 얘가 노란색 영역으로 가기 전에는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가려면 아까 헤지펀드를 예를 들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뀔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고요. 코스피 그러고요. 코스닥 차트도 한번 불러와 주실 수 있어요? 코스닥은 네.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양시장 쪽에 난가요? 선택을 한다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저는 코스닥 이야기하거든요. 그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네. 계산된 값에 의하면 이 친구는 노란색 영역을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하늘색 영역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이슈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회사에서 1초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5분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마음은 좀 편하실 거예요. 노란색 영역에 있으시면 예. 마음이 편해지시거든요. 네. 네. 사실은 코스닥이 변동성은 더 크기 때문에요. 조정받기 전에 올라갈 때는 훨씬 강했고 조정 때도 사실 낙폭이 심했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뭐 2% 후반 뭐 이런 하락이 며칠 있었어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큰 훼손 없이 변동은 있었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가는 게 코스닥 쪽이다. 예. 코스닥 쪽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섹터는 코스피랑 좀 유사하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로 예. 부담이 있었는데요. 섹터별로도 알고리즘에서 그럼 섹터별로 좀 유망하게 보이는 긍정적인 섹터를 좀 뽑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섹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계속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은 탁월하게 금융, IT, 그 다음에 소재 쪽입니다. 예. 소재 쪽인데 한국 쪽은 지금 보시는 대로 비금속, 뭐 의약품, 증권 이 정도 나오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구조적으로 글로벌하고는 조금 미스매칭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비금속, 의약, 증권 예. 이런 쪽이 좋게 보입니다. 이제 물론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을 세우냐가 이제 인간이 할 일이고 다음 단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사용법이나 이제 소개 자료나 이제 써요 보신 네. 분들 후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관한 이 알고리즘이 이야기하는 최근의 흐름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말고도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가격 변수들을 거의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부동산하고 또 비트코인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이후에 조금 안정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전히 아직은 상승주의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좀 알려주세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지금 국내 부동산이 떠 있는데 엄청납니다. 전국 기준이고요.
엄청난데 지난 시간에도 보신 대로 저희는 부동산 굉장히 좋게 계산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강의 가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시죠. 가끔 팔고 싶으시죠. 그럼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한마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상승은 잊으시고 이제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국에 대해서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국은 표현대로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단계적으로 0.25씩 올리겠다는 표현인데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게 미국의 케이스 실러 지수거든요. 예. 뭐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 저희가 계산값을 자동으로 하려고 지금 화면을 띄운 건데 모기지 이후로 상승률을 보면 뭐 저희가 아는 나성 LA가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해서 149% 올랐어요. 올해요? 그 모기지 이후에. 그러면 지금 왼쪽에 계산값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년치를 보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예. 작년에 21.66% 올랐다는 거거든요. 오른쪽은 뭐냐 그러면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2000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 기준으로는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한 게 LA가 24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상승, 뭐 실물 자산의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이슈고 전 세계의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이 여기서 금리 한 번, 두 번 인상으로 조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물론 부동산 투자도 하시겠습니다만 주식에 대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주식은 팍팍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약간은 좀 그와는 반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모든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전자산에 대한 상승인데 특이하게 한국 에코티 시장, 주식 시장이 살짝 비켜서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그 유동성이 풀려서도 대표적으로 가는 곳이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그죠? 가상화폐 시장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봐주시죠. 작년에 저희 밴드에 작년에 5월 6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1000만 원, 1070만 원 됐을 때인데 그때 저희가 밴드에 올린 내용이 지금부터 주목하시라.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는 좀 쉬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중요한 마디가 왔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11월 달에 저희 로피라는 플랫폼에 이 가상화폐가 들어갑니다. 290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 중이거든요. 테스트 중인데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지금 보시고 계신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인데 지금 저희가 한 달 전에 지금 매수 영역을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빨랐어요. 조금 빨라서 헤지펀드 전략 중에 상대 강도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법인데 지금 현재 저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라고 저희 알고리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장돼서 얼마 안 된 친구들이에요. 이제 네.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네. 예, 오늘 기획 특집 시간으로 알고리즘으로 최근에 급락장세 해석했고요. 또 앞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보피아 투자자문 이대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